돈이 없어도 사는데 큰일 없어 보이죠. 하지만 진짜 무너지는 건 돈이 사라진 뒤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그곳 5층 작은 집에서 70을 훌쩍 넘긴 박노준 씨가 아침마다 검게 바랜 머그잔에 커피를 따라 들고 창가에 서곤 합니다. 멀리서 지나는 버스를 바라보는 그 눈빛엔 매일 조금씩 줄어드는 어떤 여유와 혼자만 알아채는 작은 흔들림이 고요하게 스며 있어요. 노준 씨는 젊을 때 참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먹여 살리고 회사 지키고 부모님 챙기며 남들이 기대는 사람으로 살아온 시간이 훨씬 길었지요. 스스로를 챙기는 건 늘 맨 마지막이었고 그게 잘못된 줄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니까, 가장이니까. 그 한 문장이 인생 절반을 밀어붙였으니까요. 그런데 삶은 어느 순간 다르게 흘러갑니다. 퇴직하고 자식들이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냉장고 채우는 비용도 예전만큼 가볍지 않아졌습니다. 그러던 날들 사이로 조용히 빠져나간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그와 함께 사라진 건 관계, 체면, 리듬, 자존감, 그리고 한때는 단단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공원 벤치에서 책을 펼친 채 한참을 멍하니 있던 노준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는 건 괜찮아. 근데 기대던 것들이 하나씩 얇아지는 게 겁나더라고. 그 말이 마치 오래 묵힌 속마음이 새어나온 것처럼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마주하는 두려움의 정체는 사실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로 인해 내가 나를 지키는 힘이 줄어드는 순간, 그때 사람이 조용히 그러나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지요. 노년의 삶은 마음만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진실. 오늘 영상은 그 진실을 피해가지 않고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노준 씨가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해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돈이 사라진 뒤 세상과의 거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그 순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박노준 씨의 아침은 언제부터인가 늘 같은 순서로 흘러갑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도 않은 시간, 부엌 한켠의 작은 커피포트가 툭, 툭 소리를 내며 물을 데웁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김 속에서 그는 검게 바랜 머그잔을 조심스레 집어들고 창가에 서서 오래된 아파트 단지 사이로 천천히 흐르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창문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어느 순간 낯설게 늙어 있었습니다. 눈가의 잔주름, 살짝 내려앉은 입꼬리,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흔들림들,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아침 공기 속에서도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지요. 그날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점심때쯤 오랜 친구 상구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노준아, 이번 토요일에 애들 모이기로 했다. 얼굴 좀 보자. 상구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활기찼습니다. 예전엔 이런 초대가 오면 좋지. 어디서 볼까? 라며 먼저 앞장서던 사람이 노준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대답까지 잠시의 공백이 흘렀습니다. 그래, 내가 좀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는 잠시 식탁에 앉아 멍하니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많이 말라 있었고 굳은 살마저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살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무언가를 단단히 붙잡는 힘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지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오래된 가죽 지갑 속에는 카드 한 장, 적은 현금, 그리고 오래전부터 손대지 못한 통장 정리표가 마치 얇은 종이장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공과금, 관리비, 약값. 남는 금액은 더 이상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지하철 왕복요금, 식사비, 커피가 그리고 분위기 흐름에 따라 자연스레 나가는 2차 비용까지 작지 않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걸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계산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면 발걸음이 따라갔고 돈은 그저 삶을 굴리는 바퀴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지금 그 바퀴는 더 이상 힘있게 굴러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켰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문자를 보내기까지 손끝이 몇 번을 머뭇거렸습니다. 이번에도 안 나가면 다음에는 더 부르지 않겠지. 그런 생각이 스며들면서 가슴 안쪽에서 작은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결국 단체 대화방에 짧은 문장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렵겠다. 그 문장은 지친 듯 짧았고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현실이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픈 것은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게 만드는 현실이었습니다. 친구를 향한 미안함, 예전 같지 않은 자신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은 아직 가는데 그 마음을 지탱할 그릇이 작아졌다는 깨달음이 그를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창밖 가로등 불빛이 천천히 켜질 무렵 노준 씨는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반찬은 단출했고 예전처럼 시끌벅적한 식사 소리는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그는 한숨보다 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건 마음이 아니라 삶의 그릇이 달라진다는 거구나. 그 밤 조용한 부엌에서 노준 씨는 그렇게 혼잣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처 알지 못한 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작게 일어난 금 하나는 어느새 그의 일상 깊은 곳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스스로 끊어낸 그날 이후 노준 씨의 마음은 아주 작은 변화에 더 민감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몇 날 며칠 지나지 않아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늦은 오후였습니다. 창밖에 어둠이 조금씩 내려앉을 무렵 노준 씨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큰딸 혜진 씨였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 시간 좀 괜찮으세요? 낯설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엔 바쁘다는 말이 먼저였던 딸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다. 무슨 일 있냐? 아버지 댁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점심이나 같이 하려고요. 한참 동안 오지 않던 연락이었기에 노준 씨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이 먼저 밥을 먹자고 하다니 그 자체가 고맙고 기적 같았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려다 갑자기 점심값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멀리 있던 계산이라는 단어가 그 순간 묘하게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주방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냉장고 위에는 정리해야지 하면서도 미뤄둔 영수증 몇 장이 작은 무더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약값이 늘어난 지난달 영수증도 그 위에 슬며시 얹혀 있었지요. 이번에는 내가 사야겠지? 혜진이도 요즘 회사 힘들다던데. 딸 얼굴이 떠오르자 여러 마음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날 보자. 어디서 만날까? 약속 당일
혜진 씨는 예전보다 더 잦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근처에 새로 생긴 식당 있어요. 같이 가요. 그녀의 손짓은 자연스러웠지만 노준 씨는 마음 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식당 입구에 쓰여 있는 메뉴판의 가격들이 괜히 크게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혜진 씨가 계산대로 자연스레 걸어갔습니다. 노준 씨도 뒤따라 일어났지만 딸의 손짓이 먼저 막았습니다. 아버지는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야, 됐다. 아버지가 아버지도 요즘 지출 많으시잖아요. 순간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들려서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딸이 걱정해 준 건데 그 말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을 쿡 찔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정을 어디에서도 말한 적이 없는데 딸의 눈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아껴 쓰시는 것 같아서. 혜진 씨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체면이 깎였다는 느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식에게조차 숨기고 싶던 약한 나를 그 자리에서 들킨 것 같았습니다. 딸과 헤어진 뒤 버스 창가에 홀로 앉아있던 노준 씨는 흐릿한 창문 너머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딸의 따뜻함은 고마웠지만 그 따뜻함조차 부담처럼 느껴지는 자신이 낯설고 서글펐습니다. 가족에게조차 내가 약해진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그 깨달음이 묘하게 쓴맛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뒤편에는 그가 아직 마주하지 못한 또 다른 두려움, 몸에서 조용히 스며나오는 신호가 어둠 속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노준 씨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흔들림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일상 깊은 곳을 다른 모습으로 끌어올릴 거라는 사실을요. 며칠 후 노준 씨는 동네 도서관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 한쪽은 이상하게 쓸쓸했습니다. 그곳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모이는 독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엔 빠지지 않고 나갔고 책 이야기로 밤늦게까지 웃을 만큼 활기찼던 사람입니다. 도서관 유리창 안쪽으로 모임 사람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책을 책상에 탁 내려놓고 다른 이가 와, 그 부분 진짜 재밌지. 하며 박수를 치는 소리, 익숙한 목소리도 몇 개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려다 조용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자.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회비 10,000원을 내야 했고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간단한 커피 타임도 요즘 노준 씨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커피값이 큰 금액이 아님을 알면서도 3번, 4번 모임이 이어질수록 그 작은 돈이 쌓여가는 걸 몸과 마음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처럼 활발하게 말을 이어가기 어려워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책 속 문장 하나로도 사람들의 웃음을 끌어냈던 그였지만 요즘은 긴 문장을 말하면 중간에 숨이 차고 어디까지 말했는지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내가 여길 나가면 괜히 분위기 흐릴지도 몰라. 그 작은 생각 하나가 발걸음을 가볍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는 모임실로 향하는 문에서 불과 3걸음 거리에서 멈춰섰습니다. 한 여성이 무심코 문을 열며 안쪽에 밝은 조명이 바깥으로 번졌지만 그 빛은 그의 발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뒤돌아서 천천히 공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으니 등 뒤로 도서관에서 들려오는 웃음이 머나먼 세상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이 있고 싶은데 같이 있어도 될까? 그는 스스로에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잠깐 울렸습니다. 모임 단체방에서 노준 형님, 요즘 바쁘신가 봐요. 이번 주도 오실 줄 알았는데. 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는 답장을 쓰려다 손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쓴다고 해도 그 말을 어떻게 매만져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말하지 않은 답장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보고 싶지만 나를 보여주는 게 자꾸 두려워진다. 그 순간 혼자라는 감각이 방금 전까지 굳어있던 그의 어깨를 천천히 그러나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 속에서 노준 씨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친구를 잃은 게 아니라고. 다만 예전에 나답게 있을 수 있는 힘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무너짐은 이후 그의 삶에서 어떤 작은 결심으로 연결될 준비를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노준 씨의 마음은 마치 천천히 잠기는 바닷물처럼 아래로만 끌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딸과의 점심에서 느낀 미묘한 거리감, 독서 모임 문 앞에서 뒤돌아섰던 발걸음, 그리고 친구들의 메시지조차 쉽게 누를 수 없었던 날들. 삶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흐름 속에서 그는 조금씩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을 타러 동네 약국에 들른 순간 예상치 못한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어르신,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약사로 오래 일한 중년 여성은 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의 기운이 전보다 한층 가라앉아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노준 씨는 괜히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요. 약사는 서랍에서 약봉투를 꺼내며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동주민센터 한번 가보셨어요? 생각보다 도움되는 제도가 많아요. 어르신 같은 분들 너무 필요해요. 그 말은 가볍게 던져진 친절처럼 보였지만 노준 씨의 가슴 안쪽에서는 낯선 파문처럼 번져갔습니다. 내가 그런 곳까지 가야 하나. 평생 누군가를 부양해온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러 간다는 것은 체면이 걸린 일이고 어쩐지 초라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에 깃든 작은 온기가 그의 굳은 마음을 조금씩 흔들어 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에 든 약봉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약 외에도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통장, 약 영수증, 고지서들.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지출 내역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약가, 생활비, 그리고 마지막 칸에 조심스레 적었습니다. 내목. 그 단어를 적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묘하게 얼얼해졌습니다. 평생 내 몫을 마지막에 두고 살아왔던 그에게 그 글자는 어색하고 미안하면서도 어딘가 닫힌 창문 같은 마음을 살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펴는 데에도 잠시 숨을 고르며 주머니 속 낡은 지갑을 한번 쥐었다 놓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그의 발걸음엔 그동안 없던 조용한 단단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작디작은 믿음 하나가 그를 밀어 올리고 있었지요. 센터 문 앞에 섰을 때 노준 씨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조명,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젊은 직원들의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낯설었습니다. 도움을 받으러 들어가는 문턱이 이토록 높은 줄 예전엔 몰랐습니다. 손이 문고리 위에서 머뭇거릴 때 어제 약사가 건넸던 말이
바람처럼 귓가를 스쳤습니다. 도움받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동안 혼자 너무 많이 버티셨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그의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노준 씨는 길게 숨을 내쉬고 손끝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 한 줄기가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센터 안은 생각보다 포근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바닥에 번졌고 그 빛이 오래된 타일 위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말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세월과 자존심이 입안에서 마른 모래처럼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조금은 쑥스러운 듯 두 손을 포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요, 요즘 좀 빠듯해서요. 병원도 미뤄두고 집에 혼자 있다 보니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직원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 침묵이 노준 씨에게는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잘 오셨어요, 어르신.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있는 겁니다. 직원의 그 말은 과장된 위로가 아니라 묘하게 힘이 되는 평온한 문장이었습니다. 그제야 노준 씨는 자신이 정말로 괜찮다는 허락을 받은 듯 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책상 한쪽의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 손을 올린 채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종이를 넘길 때마다 얇은 종이결이 공기 중을 스치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추가 지원제도입니다. 직원은 인쇄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어르신 기준이면 매달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추가 지급이 가능하십니다. 노준 씨의 시선이 그 숫자 위에 멈췄습니다. 한 달에 약가, 친구와의 외출 한 번, 그동안 미뤄둔 병원 진료 한 번이 그 숫자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직원은 조용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다음은 노인 의료비 경감 제도입니다. 혹시 병원비 때문에 진료 미루신 적 있으세요? 정밀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며칠 전 병원 문 앞에서 멈춰 서 있던 자신의 뒷모습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공기, 차가운 손끝, 문고리를 잡고도 돌리지 못했던 순간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민트색 안내문을 꺼냈습니다. 이건 교통비 바우처예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 대중교통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지갑 속 동전 몇 개를 세며 약속을 취소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작아진 것이었는데 지금은 누군가 그 마음을 조용히 들어 올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은 마지막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갑자기 아프거나 생활이 어려워지면 긴급으로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은 마치 굳게 잠겨있던 마음의 문을 누군가 부드럽게 밀어 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런 게 있었군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움과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도움받는 건 약해진 게 아니에요. 그동안 너무 오래 혼자 버티셨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어르신 차례입니다. 그 말은 따뜻한 물이 천천히 스며들 듯 노준 씨의 마음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는 볼펜을 들어 신청인 칸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정자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을 다시 불러내는 주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손끝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웠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고 햇살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가슴 안쪽이 오래 묶인 매듭이 풀리듯 조용히 일렁였습니다. 이제 조금씩 다시 살아볼 수 있겠구나. 그는 잠시 눈을 감고 햇살 속에 얼굴을 맡겼습니다. 그 조용한 희망이 그의 뒤를 따라 따뜻한 그림자처럼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돌아온 다음 날 노준 씨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깨어났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 한구석이 아주 약하게 뛰는 듯한 오랜만에 느껴보는 미세한 생기가 잠든 몸을 깨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갑지만 맑은 공기 속에서 어젯밤 품에 넣고 잠든 종이 한 장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종이가 그의 삶 전체를 바꿀 순 없겠. 이제는 나도 누릴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믿음을 키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특별한 목적도 없이 동네 공원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고 벤치마다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작은 목소리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산책만 하고 돌아가려 했지만 운동기구 쪽에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가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노준영님, 여기서 보내. 돌아보니 예전 같은 동네에 살던 김동팔 씨가 땀을 닦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참 오래된 얼굴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친근함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동팔이 여전하구나. 노준 씨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날씨와 건강 얘기 같은 가벼운 말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동팔 씨는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형님, 요즘 힘들어요? 그 말은 관심이라기보다 같은 나이를 살아온 사람만이 서로의 기척으로 알아보는 마음의 신호였습니다. 노준 씨는 한숨처럼 작은 웃음을 토해냈습니다. 그동안 묵혀두었던 감정들이 그 짧은 웃음 속에서 살짝 삐져나온 듯 했습니다. 뭐 다들 비슷하지 않겠나. 나는 그냥 좀 작아진 것 같아서. 그의 말은 끊어질 듯 이어졌고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100가지 사정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팔 씨는 그 흔들림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없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형님, 나이 들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만 제대로 곁에 있어도 거의 다 견딜 수 있더라고요. 그 말은 꾸밈없고 거칠지만 참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흙냄새 같은 진짜 위로였습니다. 노준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부드럽게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감각, 아무 말 없이도 이해받는 느낌, 그리고 살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조용한 안도감. 돌아오는 길, 그는 핸드폰을 꺼내 오랫동안 읽지 않던 친구들 단체방을 열었습니다. 알림이 오래 멈춰 있던 창이었지만 오늘은 그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장을 적었습니다. 손끝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주 시간 되면 나도 한번 나가볼까 한다. 보내기를 누르는 순간 스크린이 밝게 빛났습니다. 그 빛이 조용한 방 안에서 그의 얼굴에 고요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나이를 먹고 남는 것은 집도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나를 기억하는 몇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덜 미안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여유였습니다. 그날 밤 노준 씨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이 남는 거지. 그게 결국 삶의 기둥이었구나.
그 깨달음은 조용하지만 강한 빛처럼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노준 씨의 하루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달라졌다고 말하기엔 너무 작고 변함없다고 하기엔 또 분명한 그런 미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은 서류 한 장이 작은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움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나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깨달음이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동팔 씨의 말도 그의 마음 어딘가에 길게 남아 하루를 지탱하는 지지대처럼 버티고 있었고, 친구들에게 보낸 짧은 메시지는 그의 삶이 아주 천천히 다시 사람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노준 씨는 이제 압니다.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건 돈이 아니라 돈이 만들어주는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이고, 그 여유가 남겨주는 작은 관계와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창문 너머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무겁다고 해서 나머지 인생까지 무거울 필요는 없지.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만 들리는 작고 단단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어르신들께도 조용한 위로가 되어 닿기를 바랍니다. 노년의 길은 결코 빈손이 아닙니다. 내가 지켜낸 여유, 내 곁에 남아주는 몇 사람,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마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빛 한 줄기 스며들었다면 고운빛지의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